(365일)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 365 장원석입니다. 관절염은 주로 우리 몸의 노화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 하면 노인들의 질환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27만 명이 넘는데요. 이 중에서 28%가 20대에서 40대였습니다. 게다가 어린아이들도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합니다. 과연 이 류마티스가 어떤 질병인지 신경외과 전문의 오창현 원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오창현 원장입니다. 오늘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변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실제로 정도가 심한가 봐요. 네, 맞습니다. 관절염은 매우 괴로운 질환입니다. 예. 봄, 여름에 온화한 날씨에는 좀 살만하다고 하시다가도 겨울에 날씨가 추워지거나 아니면 날씨가 궂은 날에는 뭐 다리가 시리고 바람이 든 것 같이 고생스럽다고 하는데 날씨 영향을 관절염이 많이 받나 보네요. 네, 날씨에 따라 통증이 심해지는 이유는 관절 안에 기압을 느끼는 수용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공기의 기압과 관절 내의 기압은 비슷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 날씨에 따라 공기의 기압은 변하고요. 관절 내의 기압은 유지되면서 기압차가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기압차에 따른 변화로 통증이 발생합니다. 2002년에 미국의 한 연구팀에서 기상 데이터와 관절염 환자 데이터를 비교해 본 결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예. 관절염도 증세에 따라서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흔하고 또 많이 알려진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 아니겠습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 어떤 질환인가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다발성 관절염을 특징으로 하는 원인 불명의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관절을 싸고 있는 활막에 염증이 발생해서 점차 주위 연골과 뼈로 염증이 퍼져 관절의 파괴와 변형을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관절뿐 아니라 빈혈, 건조증, 피하결절, 혈관염, 피부궤양 등 전신을 침범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염증이 퍼져나가는 게 좀 무섭게 들리는데요. 2차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겠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또 두 개의 관절염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노화를 하면서 발생하는 관절염, 이게 퇴행성 관절염인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퇴행성 관절염은 이름 그대로 관절을 많이 쓰면서 관절과 관절 안의 연골이 마모되어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관절염이 생기는 반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현상이 주요 기전으로 외부에 들어온 이물질을 보호하기 위한 면역 시스템에 이상이 생겨 이물질이 아닌 자신의 몸을 공격함으로써 관절에 변형이 생긴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예, 그럼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러면은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증세가 어떻게 나타나나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액 안에 염증이 생겨 관절이 부으면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전구 증상, 그러니까 초기 증상은 관절 증상 그리고 관절 외 증상으로 나눠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초기 증상은 전체 3분의 2 환자에서 피로감, 식욕부진, 전신 쇠약감, 근육 관절 증상 등 일반적인 평범한 증상부터 발생을 합니다. 관절 증상에는 손에서 가장 잘 발생하는데 손가락의 중간마디와 손바닥 부위를 잘 침범하고 관절을 만지면 아프고 움직임이 제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손 이외에도 팔꿈치, 발과 발목, 엉덩이 관절, 척추, 턱관절 등도 침범할 수 있습니다. 관절외 증상으로는 피하결절이 팔꿈치, 손가락, 치골, 아킬레스건 등에 발생할 수가 있고 빈혈도 염증에 비례하여 잘 동반되는데 심장과 폐, 눈, 신경, 간 등의 전신에 침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심한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이 어디로든지 우리 몸에서 확인될 수 있다는 거네요.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어디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있나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은 좌우가 대칭적으로 여러 부위에 염증성 관절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손과 손목, 무릎, 척추 등 관절이 있는 대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부위인데요. 손가락에는 중간마디는 잘 침범하지만
손톱 근처의 끝마디에는 잘 침범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꽉 쥐는 것이 힘든 경우도 많은데요. 이것은 질병의 진행 정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무릎은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에는 잘 발생하지는 않지만 전 기간을 통해 관찰할 때는 80% 이상의 원장에서 관찰이 됩니다. 예. 네, 그러면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일단 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티가 안 날 것 같은데 염증으로 인해서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붓거나 해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 관절염이 발생하게 되면은 관절 부위가 많이 붓게 되고 그다음에 빨갛게 달아오르는 이제 것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움직임이라든가 아니면 압력에 의해서 통증이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죠. 예. 그리고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몸이 좀 굳어서 스트레칭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어깨도 이렇게 돌리고 허리도 펴고 하는데 어르신들 보면은 아침에 유난히 더 좀 불편하다고 몸이 굳는다고 하시거든요. 이거 왜 그럴까요?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 중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조조광직 증상입니다. 이 조조광직이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혹은 오랫동안 한 자세로 있는 동안 관절이 뻣뻣해져 움직이기 힘들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야 움직이는 것이 좋아지는 현상인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에는 이런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 그러면 관절염 때문에 아프신 분들은 무리하게 아침에 스트레칭하거나 뭐 몸을 심하게 쓰는 것은 좀 피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침에 아까 몸이 굳어지는 현상을 보고서 조조강직이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원인이 뭘까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의 그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자가 면역 현상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가 면역이란 외부에서부터 인체를 지키는 면역계 이상으로 오히려 자신의 인체를 공격하는 현상인데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후 발병하기 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폐경 초기에도 발병률이 높다고 하는데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이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적절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뭐 어른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린 아이들 얘기 좀 해보죠. 근데 관절염하고 어린 아이하고 왠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어린 아이들도 조심을 해야 된다면서요. 네,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은 16세 이하의 소아, 빠른 경우에는 4세를 전후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증상은 6주 이상, 그리고 여러 관절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관절이 뻣뻣한 느낌과 열감이 있으면서 발열과 부종, 전신, 통증, 걸을 때 절룩거리는 증상들도 있는데요. 국소관절뿐 아니라 고관절, 무릎관절, 팔꿈치, 어깨 등의 큰 관절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성장통으로 알고 치료 방향과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녀들이 관절 통증을 호소할 때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진행 속도가 빨라 발병 후 2년 이내에 전신으로 퍼져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굉장히 어린 연령의 어린아이들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릴 수 있다니까 조심을 해야겠네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주로 걱정하시는 게 아까 성장통이랑 헷갈릴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애들 키 안 클까 봐 관절염 큰 영향 주지 않을까 걱정하시거든요. 네. 어떨까요? 이 뼈 주위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창 키가 크고 신체 부위가 자라야 할 아이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관절에 이상이 생기고 관절 부위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서 성장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했을 때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이렇게 진단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제대로 진단받기까지 한 평균 2년 정도 걸립니다.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좀 조기 2년보다 좀 빨리 발견했으면 좋겠는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류마티스 관절염의 전조 증상, 일반적인 만성 통증과 비슷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직접적으로 의심하지 않는 한 진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단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은 특징적인 증상, 검사 결과, 방사선화적 특징 등을 종합하여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조조광직, 즉 자고 일어나거나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은 관절 주변이 뻣뻣함이 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두 번째, 손목과 손가락 중간마디 관절, 손바닥 관절 중 한 관절 이상이 부어서 아픈 경우. 세 번째, 관절이 부은 곳이 세 부위 이상에서 관절된 경우. 네 번째, 왼쪽과 오른쪽 관절의 통증이 대칭적으로 비슷하게 발생한 경우. 다섯 번째, 뼈가 튀어나오거나 관절이 한쪽이 만져지는 피하결절이 있는 경우 등 이런 증상들이 보인다면 전문의와 상의해서 피검사와 방사선 검사 등을 통해 류마티스 관절염을 확인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를 늘 감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을 굉장히 잘 써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증상을 보인다면 병원에 가서 일단은 진단을 받아보는 게 급선무 같은데요.
관절염하고 그냥 통증하고 헷갈려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냥 자의로 생각을 해서. 이런 경우에 심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루마티스 관절염은 환자에 따라 가벼운 관절염에서부터 심각한 주요장기 손상까지 그 정도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침범된 관절은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활막과 관절의 피막 등이 두꺼워지고 점차 움직임이 제한되어 고정적인 관절 병형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치료하지 않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2년 이내에 관절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관절 외에 폐, 심장, 신장 등 주요 장기를 침범하는 경우 병의 경과와 치료 결과가 좋지 않으므로 관절에 증상이 있는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사망률이 약 5배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뭐 정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심한 경우에는 변형도 일어나고 장기까지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하니까 걱정인데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 완치는 가능할까요? 루마티스 관절염은 정확한 원인 규명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여서 아직은 어떠한 약제도 완치시키지는 못합니다. 발병 2년 이내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아픈 관절은 거의 없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 약물 치료를 지속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를 완전히 중단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수칙들 몇 가지 좀 알려주시죠. 네, 류마티스 내과학에서는 그 관절염 통증을 완화해주는 생활 수칙 10가지를 소개했는데요. 그 내용 중을 보면은 적당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장시간 한꺼번에 운동하기보다는 짬짬이 시간 나는 대로 가볍게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가볍고 따뜻한 이불을 덮고 숙면을 취하는 것도 하나 포함되겠습니다. 관절염 환자는 통증 때문에 수면에 방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쌓여 관절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스트레스는 염증의 고통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합병증을 부르는 요인이기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만하지 않도록 과식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비만은 체중을 증가시켜 관절에 무리를 가할 수 있으며, 과식으로 인한 비만은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증과 경직을 줄이기 위한 찜질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엔 냉찜질을 하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에는 온찜질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냉온찜질은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경직을 줄이기 위한 유용하며, 다른 통증 완화 요법과 같이 사용할 때 그 효과는 더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적절한 운동을 병행해야지 면역력이 높아질 텐데 일단 거동이 불편한데 어떻게 하죠? 루마티스 관절염이 심할 때는 약한 정도의 운동만 하는 것이 좋으며, 염증이 가라앉을수록 근력을 강화하는 적극적인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운동의 종류에 따라서 관절의 손상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등의 주의가 필요한데요. 규칙적인 운동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전체적인 통증을 경감시키고 2차적으로 생길 수 있는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력을 강화하면 관절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과 대퇴사두근 근력 강화 운동과 더불어 걷기와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그러나 역기를 들거나 포장된 도로를 달리는 것 같은 관절에 무리를 주는 운동은 좋지 않습니다. 예, 역시 사람마다 증세가 다 다르고 강도도 다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운동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모아봤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도 유전이 된다. 이게 참 걱정 많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부모님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으면 자식 세대들도 조심을 해야 되나요? 안타깝게도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가족력으로 유전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일란성 상생아 연구에서 그 연결성이 더욱 입증이 됐는데요. 유전적 인자로 보면은 HLA-B27, HLA-DR4 및 HLA-DR1 유전자가 류마티스 관절염과 매우 관련이 높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HLA-DR4 유전자가 있으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위험도가 약 3.25배 정도로 좋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류마티스 질환과 관련된 유전자가 약 40개가 넘는데요. 가족 중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불편한 분이 있다면은 본인에게도 그런 증상이 있는지 주의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리지 않도록 예방을 잘해야겠군요. 자, 다음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치주염을 앓는 사람은 류마티스 관절염 발병 위험이 크다. 입안에 세균이 있어서 염증이 생겼는데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영향을 줄까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의 한 기전으로 원인균에 의한 염증 반응이 자가 면역을 악화시킨다는 추측이 있는데요.
최근 미국 한 의대의 발표에 따르면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그랍 음산균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키는 원인균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균이 과도하게 몸의 단백질을 조종하는 스티르르나 과정을 유도하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치주염을 앓으시는 분들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양치질 잘하고 입안 세균 그리고 염증도 늘 신경을 써야겠군요. 자, 다음 거 한 번 더 살펴보죠.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리면 뼈가 약해진다. 이거는 좀 이해가 가요. 염증이 그 관절 부위에 생기니까요. 어떻습니까? 네, 만성염증성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약 절반이 고혈압, 골다공증, 당뇨 등 한 가지 이상의 동반 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관절염으로 인해 적절히 운동을 하지 못하면서 그만큼 뼈의 자극이 약해져 생긴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충분한 칼슘 섭취와 비타민 D 섭취가 권장이 되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통증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2차적으로 생길 수 있는 골다공증 예방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 뭐 나비 효과도 아니고 몸 한 곳에 균형이 깨지니까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게 굉장히 무섭네요. 자,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도 수술해야 된다. 사실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술을 하지 않고 자연 자가치유가 되면은 참 좋을 텐데 어떨까요? 류마티스 관절염 수술 꼭 필요할까요? 처음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는 약물로서 항류마티스 약제를 먹게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가 면역적 질환이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직접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악화돼서 그 관절 부분에 의한 2차 질환 등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질환이 목뼈 1번, 2번이 약해지면서 경추관절이 이완, 탈구가 되는 등의 증상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대부분의 류마티스 관절염은 빨리 진단하고 적절하게 치료된다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예, 뭐 정확한 조기 진단 또 그에 걸맞은 약물 치료가 병행된다면은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관절통 앓으시는 분들은 병원을 찾아서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 중 하나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을 예방하려면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 건강 브리핑에서는 이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안녕하세요. 건강 브리핑의 배지영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겨 일어나는 질병입니다. 이렇게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긴 질병을 통틀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면역 세포를 적으로 생각하고 공격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은 류마티스 관절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역 체계는 관절뿐 아니라 온몸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은 온몸 어느 곳에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형제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 면역 질환들의 초기 증상과 진단법에 대해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크론병입니다. 크론병은 가수 윤종신 씨가 앓고 있어서 더 많이 알려진 질병인데요. 소화관을 이루는 입과 장, 항문에 이르는 부위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입니다. 소화기관 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세균에 대해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생기는데요. 크론병에 걸리게 되면 설사, 복통, 식욕 감퇴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항문 주변에 염증이 생기고 치질이 생기는 분도 있습니다. 크론병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과 함께 환경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 중에서는 특히 흡연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크론병은 혈액 검사와 대장 내시경 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건선은 피부에 나타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피부의 면역 세포인 T세포의 활동성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 피부 각질 세포가 과도하게 생성되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피부 위에 비듬 같은 각질이 유독 많으신 분들은 건선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건선을 일으키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전적 요인 외에 정신적 스트레스, 반복적인 피부 자극, 건조한 대기 환경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건선은 만성적으로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전신으로 퍼져 고통을 겪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건선이 의심되면 조직 검사를 받아봐야 확실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강직성 척추염인데요. 척추 주변 면역세포에 이상이 생겨 염증이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강직성 척추염 역시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세균 감염, 외상, 과로 등의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돼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이 생기면 허리 통증이 심한데 특히 아침에 통증이 심하고 뻣뻣한 강직 증상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초기에 빨리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척추가 대나무처럼 굳어지는 강직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지만 약물과 운동으로 척추의 강직과 골격 변형 등을 천천히 늦출 수는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자가면역성 질환은 초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 자가면역성 질환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공통점도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주요 증상 잘 알아두시면 혹시나 있을지 모를 질환을 조기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건강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양향자입니다. 관절염에는 비타민 D 섭취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타민 D가 풍부한 표고버섯을 가지고 맛있는 표고버섯 요린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표고를 밑둥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큼직큼직하게 썰어줍니다. 파는 잘게 썰어줍니다. 자, 고추는 반을 갈라 씨를 털어낸 다음에 잘게 썰어줍니다. 전분가루에 달걀물을 넣어서 반죽해 줍니다. 걸쭉하게 썰어 놓은 표고버섯에 전분가루를 묻혀 주세요.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튀겨주세요. 자, 이제 팬에다가 이렇게 참기름을 좀 둘러주시고요. 여기에다가 고추 볶다가 파도 넣어서 볶아요. 간장, 설탕, 물엿을 넣고 끓여주세요. 튀긴 표고버섯을 넣고 잘 버무려 주세요. 상큼한 맛을 위해 식초 한 방울도 넣어줍니다.